안녕하세요. 온라인 애터미 1타 강사 소통입니다. 펜으로 알아보는 애터미 간단 팁입니다. 애터미 간단 팁 영상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씩 저 소통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글씨를 잘 못 쓰는 소통의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실까 심히 걱정은 됩니다. 자, 서두가 길어지면 좀 더 짜증나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강의를 통해서나 스폰서들의 말씀을 통해서나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이 말이 맞으면 동그라미, 이 말이 틀리다 X.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요? 뭐 분명히 말을 안 해도 뭐 동그라미겠죠. 하지만 말이죠, 정답은 X입니다. 왜 X냐고요? 그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앞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첫 번째 3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상속은 어떤 것이 되는지 상속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가 있고요. 이게 3대입니다. 할아버지가 1대, 아버지가 2대, 내가 3대. 애터미가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까지 3대가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자세하게 그려볼까요? 할아버지가 애터미 사업자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에게 계정을 물려줄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내가 계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상속이란 돌아가셔야 됩니다. 명의 이전은 안 되고요. 무조건 돌아가셔야지 상속이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대까지 상속 뭐 이렇게 봐도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X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는 3대라고 안 했는데요. 저희는 3회라고 했습니다. 3회까지 상속이 되는 것이지 3대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다시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3대는 과연 몇 회 상속이 되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상속을 했을 때 1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2회가 상속이 되죠. 그렇다면 애터미 말로 3회까지 상속이 된다라고 했는데 2회까지네요. 알고 보니까 3대는 결국은 3대라고 하는 것은 2회 상속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2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3회까지라고 됐죠. 그럼 여기서 그림을 한번 더 이어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들에게 똑같이 상속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아들에게 상속을 했을 때 그때가 3회가 발생합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3회가 맞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3대가 아니라 4대째 상속을 해야 비로소 3회 상속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범위는 애터미에서는 직계 가족에 한해서 상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직계가족이죠. 하지만 요렇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한테 안 드리고 상속을 할머니한테 할 수도 있겠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서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자, 몇 회인가 볼까요? 1회, 2회, 3회 총 3회가 됐죠. 요렇게 상속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여기까지 좋습니다. 1회, 2회. 자, 내가 안타깝지만 나의 하위에 직계가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도 결혼을 안 했고 처자식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내가 물려줄 직계가족이 없습니다. 직계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남한테 물려줄 수가 있는데요. 예외 처리죠. 이때는 애터미에서 남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직계가족이 없어서 상속의 대상이 없을 때 이때는 내가 남한테도 물려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유언을 만들어서 공증을 하게 되면 유언 공증 서류를 함께 애터미에 제출을 하게 되면 남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 처리겠죠. 결국은 직계가족을 통해서 애터미 상속이 가능하지만 예외로 내가 직계가족 대상이 없을 때 내가 직계가족이 없을 때는 유언 공증을 제출했을 때 남에게도 애터미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애터미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속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에서 상속은 어떤 것을 넘겨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애터미에서 받는 수당은 자,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이 있겠죠. 일단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은 계정을 상속하자마자 바로 계정을 상속받은 사람한테 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어떤 수당들이고요. 교육수당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교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센터, 애터미에서 허가받은 교육센터가 필요한데요. 이 교육센터를 개설을 할 때 필요했던 게 있죠. 바로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명의로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을 했을 경우에 할아버지가 교육수당을 받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할아버지의 임대차 계약을 아버지 명의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교육수당을 아버지한테 입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아버지가 상속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아들의 명의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들 역시도 교육수당을 승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교육수당은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명의 변경된 서류를 애터미에 제출하게 되면 교육수당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면은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산에 대한 상속이 아닙니다. 애터미 같은 경우는 바로 계정에 대한 상속입니다. 계정이라는 것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애터미의 답변으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할아버지가 만약 1천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계정을 넘겨주는 거지 1,000만원을 넘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선 상속세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3대가 아니고 4대 또는 3회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부터 하위 파트너들이나 강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강의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더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